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좀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에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사람 눈 보는 것도 힘들었죠. 학창 시절에는 친구도 많이 없어 늘 혼자 다니고 그랬어요. 부모님께서는 늘 대학 가면 이뻐지고 남자도 생기고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었죠. 그치만 노력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고만고만한 대학교에 성적 맞춰서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이뻐지기는커녕 자취생활하니 배달음식만 늘고 살만 더 쪘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남자랑도 연락도 해보고 나름 만족했습니다. 저랑 같이 도서관 다니던 과 동기가 있었는데 정말 멸치라고 하죠. 제가 누구 외모 지적할 건 아니었지만 엄청 마른 데다가 생긴 것도 그닥인 애가 있었는데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같이 동아리도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동아리는 기타 동아리였어요. 뭐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입학하고 첫 학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여튼 그렇게 그 친구가 2학년 끝날 쯤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 스타일도 아니고 다리만 봐도 제가 훨씬 두껍고 생각이 많았지만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했기에 호기심에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3학년 때부터는 CC라는 것을 하게 되고 둘 다 연애는 처음이었기에 연애의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죠. 그래도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의지가 되었기에 졸업 후까지 잘 만났습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저에 비해 그 친구는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고 집안도 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집에서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까지 있으니 졸업한 후 얼마 안 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취준생활 했고요. 그러다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눈을 많이 낮춰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각자 1년이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거리가 멀어도 자주 찾아와 주었고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만나곤 했죠.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도중에 저한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허락했죠. 사귈 때와 마찬가지로요. 뭐 가슴 설레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런 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 그런 게 정말 가슴 뛰는 남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뭐 그 사람 집에서 조금의 반대는 있었지만 길지는 않았고 허락하시기에 그땐 또 그게 행복했죠. 결혼 후엔 또 대학교 그 시절처럼 서로 친구처럼 지내며 남는 시간에는 같이 기타 치고 별것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엄마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무미건조한 거냐고요. 엄마는 패고 싶지는 않으면 다행이라며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랑 찾다가는 너만 불행해진다고요. 근데 저는 연애 때고 결혼 후고 별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다들 이런 것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일하다 말고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그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뭐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닐지라도 내가 믿고 내 편인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 삶을 던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왜 좋냐 물어보면 착해서 라고 대답했고 이쁘냐고 물으면 솔직히 예쁜 건 아니잖아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고 있고 날 엄청 위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술 먹고 치중 진담인지 뭔지 우리 못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돼지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쓰고요. 본인이 말랐기 때문인지 본인은 뚱뚱한 사람들 자기 관리 안 돼서 싫다고 하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른 사람은 그냥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이고 체질의 문제일 뿐인데 저를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 은근히 돌려 까면서 말하는 게 많이 기분이 나빴죠.
심지어는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인데 저한테 거짓말하고 안 데려간 적도 있었고요. 추후에 알게 되었을 때 왜 그랬냐 따져 물으니 뭐 굳이 같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회사 일하는데 피곤하게 하기 싫었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결혼 후에 관계도 거의 없었기에 이제 정말 여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 많았어요. 누구와 먹었냐 물어봐도 그냥 회식이라 둘러대고 친구랑 먹었다고 얼버무리고요. 옷 걸어주다 주머니 보니 뭐 M 달랑 한 글자 적힌 명함에 실장 땡땡땡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보고 뭐 하는 곳인가 싶었으나 뭐 거래처겠지 하고 넘겼죠.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시내 쪽에 볼 일이 있어 가다가 M이라고 적힌 간판을 봤는데 뭐 빠인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친구한테 카톡해서 물어보니 뭐 애인 모드 바라나 뭐라나. 혹시 진짜 맞는가 싶어서 그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니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뒷조사까지 하냐며 되려 썽을 내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속에 명함 봤다고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런데 좀 가면 안 되냐고. 여자라고는 너 만난 게 처음인데 나도 좀 이쁜 여자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받았죠. 나라고 본인에게 가슴 뛰는 사랑을 느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에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그렇게 흘러가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네가 못나서 딴 여자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꼴값하지 말고 그딴 데 가지 마라 하니 못생긴 게 말까지 더럽게 한다며 벽을 꽝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날 결국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냉전으로 지내다가 얘기 좀 하자고 하기에 앉아서 들어줬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포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요.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로 인해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다. 남자라고는 너 처음 만나서 그냥 고백하기에 호기심으로 받아준 거고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그런 게 그냥 연애인 줄 알았고 결혼하자기에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 생각했기에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찾아온 설렘 같은 감정을 놓치기가 싫다고요. 진짜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이게 정말 미쳤나 싶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 주면 이혼해 준다고요. 그러니 한치 망설임도 없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기에 또 한 번 무너졌죠. 그렇게 도장 찍었습니다. 뭐 좀 여유 있는 시댁 있으니 별 상관 없었겠죠. 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한테 미안하단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저는 제 부모님 뵐 면목이 너무 없기에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았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조정기간까지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침대에 누우니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한 번도 시원한 적 없었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서요. 그래서 그날 이후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너 닮은 못난 애 태어날까봐 애도 못 낳겠다던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까지 던졌던 그놈이 너무 미워서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하게 살도 빼고 회사마저 관두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세우고요. 성형이라면 시켜준데도 무서워서 못하던 제가 도끼를 품으니 스스로 찾아가서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뭐 이것저것 바꿔봤으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자신감도 생기고 어디 가서 외모로 위축되는 그런 버릇은 좀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군데에 한 군데 고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뭐 집까지 평수 줄여가며 들이부었죠. 그렇게 1년 지나니 어느 정도 제가 봐도 이게 나야? 하는 정도까지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제 얼굴로 프로필 사진도 해보고 직장도 다시 구하고 조건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더군요. 그러던 날 중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죠.
성형 많이 했구나. 그래도 이뻐졌네. 뭐 어쩌네.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네. 밥이라도 먹자 어쩌고 하길래 가뿐하게 씹어줬습니다. 며칠 뒤에 제 SNS를 보고 알았는지 회사 앞까지 찾아왔기에 만났습니다. 그간 얘기를 들으니 뭐 바에서 만난 여자가 좋다 하기에 만났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꾸 바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데서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서 결혼 약속하고 옷가게까지 차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계획까지 다 짜고 있는데 자꾸 여자 부모님한테 인사 가는 것을 꺼려하기에 뒷조사해보니 사귀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돈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건네준 돈이라 입증하기도 힘들고 현재 변호사랑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 받아내면 다시 살림 합칠 생각 없냐고 묻더군요. 뭐 무슨 헌시적 버리듯 사랑 찾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하니 그때 느꼈던 편함이 진짜 사랑이었다고 개소리를 하기에 이제 얼굴 봐줄만 하니까 다시 살 마음이 생기냐며 꺼지라고 했죠. 딱 봐도 저랑 헤어지고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프로필 사진 바꾸니까 그제서야 이런다는 게 너무 속보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랑은 못 살겠다는 마음이었다가 살 빼고 고치고 하고 나니 그런다는 게 너무 재수없어서 사귀는 사람 있으니 꺼지라고 했어요. 곧 결혼할 것 같다고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 그런 거짓말까지 치긴 했는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속이 정말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던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자존감 낮아 늘 굽은 어깨로 살아가던 지난날 바보같이 사랑도 없이 시작한 결혼생활 모든 게 후회투성이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들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자신감에 차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나간 적 있는데 인조인간이냐며 놀림을 당했었죠. 그래도 위축되진 않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못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웃으며 남겼죠. 그런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또 수그리고 위축되고 겁내고 그랬을 텐데요.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